깨끗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선 원수와 정수장 그리고 상수도관까지 모두 중요하지요.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선 7, 80년대에 건설된 정수장이나 상수도관을 지금껏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질 오염에 불안에 떨어야 하고 또 누수율도 높아서 해마다 수천억 원어치의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교체되고 버려지는 낡은 수도관들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보통 20-30년이 넘은 수도관들입니다. 수도관 안쪽으로 이물질과 녹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녹이 다 쓴 거죠?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붉은 녹이 떨어져 나옵니다. 물이 계속 흐를 때는 괜찮은데 이게 단수를 했다가 다시 정체됐다가 다시 한번 확 이렇게 밀 때는 그래도 안 돼도 생기죠. 전국 상수도관 가운데 10%인 18,000km의 상수도관이 이렇게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수도관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도심보다는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에 교체 공사를 해본 이들은 수돗물 먹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엄청 더럽다고 생각하지요. 직접 보면 상수도관 못 먹습니다. 낡은 상수도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녹슨 수도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녹으로 아예 막혀버린 듯한 곳도 보입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동맥 경화에 걸린 혈관처럼 보입니다. 20-30년간 물을 운반하면서 계속 부패된 겁니다. 붉은색을 띠며 부풀어 오른 녹이 관 안쪽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도 녹과 엉켜 굳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넣어봤습니다. 부유물질이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유물질들이 가정에서는 녹물에 스며들어 나오는 겁니다. 정수장을 통해 걸러진 물을 가정으로 전달하는 상수도관. 그러면 이 상수도관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수장의 사정은 어떨까? 경기도의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린 물을 간이정수장을 통해 걸러낸 뒤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정수장에는 각종 필터와 필터 압력을 보여주는 최신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작동은 되지 않습니다. 이 필터가 자주 뺏긴다고. 폐암이나 위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 방사성 물질 라돈을 걸러내는 장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 역시 작동이 멈췄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장났을 때는 어디서 고쳐주는? 시청에서 고쳐줬었거든요. 고장난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판넬이 고장났는데 고장나면은 이거를 자꾸 거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쳐주면은 수돗물을 안 먹을 거라 그래서 이제 못 고쳐주고. 다른 마을의 간이정수장은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못 보게 하는데요? 간이정수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주로 마을의 이장. 주기적으로 전문 인력이 와서 살펴본다고는 하지만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면 발길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정수장 대신 광역상수도를 쓸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기존의 간이정수장에서 정수되는 물을 당분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가 깔렸다고. 그 여기 좀 끌어가는 데가 같이 오게 70만 원이고 뭐는 350만까지 나온다니까 저기 실검사에서 우리 아빠가 도저히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뭐 비싸거나 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게 아니니까 아직 먹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엔 시골이라 물은 깨끗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좀 안전하다는 생각보다는 예전 같지 않게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냇물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이 정수장뿐 아니라 지역 곳곳의 정수장도 노후화되긴 마찬가지. 전국 495개 정수장 가운데 7, 80년대 세워져 단순히 모래 여과 시설만 있는 노후 정수장은 100여 개입니다. 22%의 정수장이 신규 오염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디아 등 병원성 원생동물.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97곳의 취수원에서 병원성 원생동물이 발견됐지만 기존의 모래여과 정수로는 이들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원생동물은 사이즈가 한 4에서부터 한 7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이 모래여과는 그대로 통과를 하고 그리고 이게 염소 소독에 저항성이 있어서 안 죽어요.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군도 수질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경우가 전체 지하수 가운데 6%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나 또는 그 논이나 이제 밭에 준 질소 비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땅 속에 스며들어서 지하수에 이제 스며들게 되면 질산성 질소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질산성 질소는 이제 청색병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북 남원의 한 마을은 최근 몇 년 새 마을 주민 60여 명 가운데 10여 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라돈에 오염된 지하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마을의 식수인 지하수에서 미국의 기준치를 훨씬 넘는 수치의 라돈이 확인됐습니다. 물 1리터에 4,000피코큐리 이상 있으면 이제 관리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 수치 6개 지하수 중에서 한 4개가 초과했으니까 일단은 꽤 우려할 만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라돈 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오염도 보고되고 있지만 라돈의 경우 아직 이렇다 할 기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지하수에 있는 라돈 같은 경우에도 지하수에서 다시 그 공기 중으로 나와서 호흡을 통해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장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물질들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의 경우 상수도 관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예산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까지 누적된 부채액만 1조 5천억 원가량. 눈에 보이는 도로 건설이나 관광 개발 등에 비해 우선순위마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사고가 나지만 않으면은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도 칭찬을 받을 일들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가 다른 눈에 보이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상수도를 방치할 경우 문제되는 것은 수질뿐일까? 강원도 남쪽 산간지대에 위치한 영월. 읍내의 한 2차선 도로 옆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탐지가 됐습니다. 누수를 막기 위해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관이 노후화돼가지고 물이 이제 지금 문을 잠궈놨는데 지금 저 부위가 지금 여기가 터져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파는 거거든요. 공사를 위해 잠가놓았던 수도관의 밸브를 열자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바닥에 금방 차오릅니다. 상수도관 이음새 부분이 오래돼 아예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몇 년 된? 이게 보통 한 20년. 곳곳에 녹이 쓴 노후 수도관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20년이 넘은 노후 수도관이 꺼내지고 녹이 잘 슬지 않는다는 스테인레스 강관으로 교체됩니다. 강원도 영월 지역은 현재 노후 상수도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없으면 누수가 있더라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면 관할구에 우리 같이 작업을 하는 구경 말고는 잘 모르죠. 주민들의 신고가 있어도 누수 여부를 제대로 탐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42,000원 냈는데 이달에 8만 원 있는 게 나왔어. 그래갖고 뭐 수도 고장인 줄 알고 그 수도 저기 하는 데다가 와가지고 다 했는데도 아무 이상도 없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량은 한 해 6억 2천만 톤, 연간 5,100억 원어치의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수도관이 오래됐을 것으로 짐작은 하면서도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아주 노후가 많이 따르더라고. 많이 됐는데 군에서도 뭐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뭐 단시간 내에 교체도 힘들겠지 아무래도 그죠?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예산 확보를 해야 되니까. 수도권 지역의 상수도관 이설공사 현장입니다. 20년 가까이 된 대형 상수도관이 늘어서 있습니다. 녹을 방지하기 위해 더 씌운 도벽 곳곳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손으로도 쉽게 벗겨집니다. 곳곳에 녹슨 흔적도 보입니다. 그나마 이런 대형 수도관의 경우 지역의 작은 수도관들에 비해서는 형편이 낫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렇게 상수도관이 복수로 설치되어 있거나 우회 관로가 있기 때문에 청소나 교체가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기계를 통한 내부 청소가 가능합니다. 녹을 없애고 누수가 있는 곳을 쉽게 탐지해 메울 수도 있습니다. 갈로가 노후관이 이제 한 30년 이상 됐을 때를 노후관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그때 돼서 이제 갈로 이제 개량 작업을 하는데요. 개량 작업할 때 필요 부분은 이제 그 도장이라든지 그 녹을 다 제거하고. 이러다 보니 서울 지역의 누수율은 3.8%에 불과합니다. 누수율이 23%에 달하는 강원 지역에 비하면 상수도 사업에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수시설도 마찬가지. 기다랗게 생긴 섬유의 작은 구멍을 통해 각종 병원성 원생동물을 걸러내는 정수시설입니다. 관리 등 효율성 면에서도 기존의 간이정수장에 비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간이정수장이 필요한 지역은커녕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지만 주무부처는 별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특히 기재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거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도로가 폭삭 내려앉고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주민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되고 주변은 모두 단수에 시달립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수되고 있는 물까지 합치면 한 해 수천억 원이 노후 상수도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다 수질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져가고 있습니다. 병원성 원생동물과 방사성 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그 수도시설이 연수가 계속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노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후도가 점진적으로 그 매년 증가할수록 그런 수돗물이 안 될, 공급이 안 될 이런 위험 요인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씻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는 물. 이 물을 운반하고 거르는 상수도 시설이 방치되면서 물이 줄줄 셀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선 상수도관을 잘 관리하고 제때 교체해주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못해주고 주민들이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 물을 마셔야 한다면 부당하게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 겁니다. 상수도관 관리를 지자체의 몫으로만 돌려야 하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취재 8K,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